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아래 박스권인 56,000원 깨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이 48,200원까지 또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48,200원 밑으로 흘러내린다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신용 같은 경우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깨져버리면 저 또한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좋지는 않지만 이걸 깨는 순간 개미들 손절이 더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향은 최저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빨리 저점을 다져주면서 이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상단에서 어느 정도 계속 움직여주는 모습을, 최소한 9만원 선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최근 움직임이나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다.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시젠이라는 종목 말고도 국내에 많은 국내 진단 업체들이 많았죠. 이런 많은 국내 진단 업체가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시장이나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공이 들였고, FDA 승인이나 정식 승인이든 긴급 승인이든 간에 받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 승인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추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물건들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기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36%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21%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 뉴스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진단키트 시장에서 국산 진단키트가 점유율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라는 거는 이제 점유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이후에 진단키트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다들 전망을 했었죠. 진단키트가 이제 끝났다, 매출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어가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사실 수출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를 비롯해서 시젠, 랩지노믹스, 솔젠드 이런 기업들이 기존 코로나 진단키트의 변이 바이러스 진단 유효성을 입증하고, 특히나 그 시젠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해외에서 러브콜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 조사 기관 전문업체인 그랜드 뷰리 서치에 보면 2020년 전 세계 코로나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하나로 101조 원입니다. 101조 원. 101조 원인데 지금 국산 코로나 진단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가 아니라 10%, 20%라도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는 FDA 승인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정식적으로 그 나라에. 두 번째는 점유율을 많이 높여야 되겠죠. 뭐 기계를 깐다든지 장비를 깐다든지 거래처를 깐다든지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비중을 높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 브랜드의 어떤 뭐 우수성이라든지 제품의 우수성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브랜드 가치가 삼성이나 LG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보여집니다. 이 시즌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성장통이다. 지금 현재 성장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장통이 과연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뭐 2년이 갈지, 5년이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 시즌이라는 회사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점마다 조금씩 주어볼까 싶습니다. 생각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성과급이 조금 나오는데 조금 더 태워볼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저점인 것 같아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한번 태워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 진단기기 시장은 세계 시장의 3%지만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에게는 조로의 기회다. 그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감히 시젠이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젠의 제품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장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깔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왔죠. 뭐 제품에 대해서 100개 이상 신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진단 키트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또 시장의 반응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했는 거는 팩트죠. 팩트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그게 문제지만, 뭘 하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안 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해도 주가가 반응을 안 했든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든지 이랬지만, 지금까지는 뭐 분기 배당도 마찬가지고 자사주도 마찬가지고 무중도 마찬가지고 한다고 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볼 생각이 있다면 장기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미크론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 같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으면 우리나라도 유료검사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5,000명까지 된다면 PCR 용량을 85만 건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PCR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7,000명부터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어떤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CR은 고위험군에게만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봤을 때도 이 7,000명이 되겠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하루 확진자가 3만 명까지 늘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 수 있고, 이 기회를 더불어 시즌에서 해야 되는 게, 진단키트 돈 잘 번다고 진단키트만 올인할 게 아니라 어제 컨퍼런스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분자진단 일상화를 앞장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공시를 해야 돼요. 기대를 할 수 있게끔 공시를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시즌의 가장 큰 단점은 공시를 안 해요. 공시를 정말 공시를 안 하고 유튜버라든지 혹은 주주들이 찾아서 이런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이 딴 것보다도 주주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지금 돈을 많이 모아둔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무중을 한 번 더 하고 공시를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이 분자진단 일상화를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스텝 A, 스텝 B, 스텝 3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주주들을 달래주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자 진단 일상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즌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시즌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시즌 좋은 회사라는 거 다들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 그래서 그게 뭐 20년 뒤에 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19년 동안 물려있다가 20년 뒤에 10배가 간다 한들 19년도에 매도를 친다면 이 시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금 당기기 위해서는 분자진단 일상화를 앞장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즌 입장에서도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들을 빨리 하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시를 좀 해준다면 주가가 좀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답답하게 공시가 좀 없고 이런다면 공매도의 밥이 되기가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 잘 되고 돈 잘 버는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주주들 생각을 조금 해준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곧 있으면 또 주주총회가 있죠. 그때 또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또 어제와 이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 포함 어쩔 수 없이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단가는 낮지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모두 힘이 빠지는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토, 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